안녕하세요. 분지아씨 만무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바로 경칩이고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곳 양주는 약간 춥습니다. 아마 다음 주 꽃샘추위 지나고 나서 개구리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분갈이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메인 컨텐츠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번 정보를 공개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전시회 두 곳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안내 드리고 우리 본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한밭 분재전이 2023년 3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대전예술가의 집 3층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분재협회 대전광역시 지부가 주관으로요.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3월 9일 목요일 11시에 시작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개막식 청여 부탁드리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1월 이용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전시에 관람하시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30일에 척품 분재전이 전시가 되는데요.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 동안 청주예술의 전당 2층 대전시실에서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주를 대표하는 작가분들께서 많은 숙격 높은 분재를 전시하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가 많은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층에서는 그 분재도 판매를 하고 여러가지 원예 자재전들도 돌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가 다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 되시는 분 마찬가지로 3월 16일 날 11시에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주말 이용하셔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 영상은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분들이 좀 유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분재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분재를 바라본다면은 조금 분재 생활이 조금 뻑뻑했던 게 약간 좀 부드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은 해요. 하지만은 앞으로 분재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좀 더 나은 분재 생활을 만들어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 글자입니다. 분갈이입니다. 분갈이 정말 이제 쉬운 용어죠. 화분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서 다시 뿌리를 자르고 다시 화분에 집어넣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분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취미인들이나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분갈이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밤전에 설명했던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세요. 그리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용토가 손상이 돼서 좋은 용토로 갈아주려고 한다. 또는 뿌리가 꽉 찼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려 주려고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은 다 맞으신데 정확한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정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갈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분재가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분갈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분갈이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분갈이에서 하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갈이가 하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순번대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 전부 다 하자가 나게 돼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머지 단추 역시 엇갈려서 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갈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단추를 끼게 된다면은 분재가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질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분갈이를 왜 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일단 뿌리 생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생리학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 또 취미분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줍니다. 위에서 화분이에요. 화분 위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물이 들어가게 되면 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만큼 이쪽으로 다시 공기가 유입이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밑으로 물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위에서는 공기가 흡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뿌리는 물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예, 일단 뿌리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야 돼요. 예, 우리 사람도 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가끔은 있긴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이지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뿌리도 위에서 물 찾아서 빨아 당기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뿌리도 일할 뿐이지, 뿌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공기를 흡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는 늘 뿌리 주변에 공기가 있어야 뿌리가 건강해지고, 또 상충부의 명령에 따라서 물을 찾아내는 일도 무사히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빠졌을 때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구조가 돼요. 이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를 자르고 나면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1, 2년 분갈이를 안 하게 되면 이 안에 뿌리가 꽉 차거나, 또는 이 위에 표토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 또는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구조가 돼버리면은 뿌리가 공기 부족으로 질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거나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상충부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이 떨어지거나 가지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맞춰서 뿌리를 잘라줘서 다시 배수를 하게끔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분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쉽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술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해력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분 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의 양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를 10kg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10kg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뿌리의 전체 길이를, 총 연장 길이를 우리가 이었을 때 길이를 10kg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20kg가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물을 댈 수 있는 거고, 30kg가 되면 더더욱 많은 물을 댈 수가 있는 거죠. 물을 댄다는 거는 이 상층부의 분재에 이파리까지 수분을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가 양이 많을수록 위에 물에 대는 양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단점은 뭐죠? 뿌리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밑에는 산소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화분 안에서 분재를 키우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는 10kg예요. 10kg인데 이 10kg의 양을 가지고 위에 물을 댈 수 있는 양을 우리가 1리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kg가 됐을 때는 10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수를 가정했을 때 1리터의 물을 끌어올렸을 때는 나무 이파리가 500장밖에 안 되지만은 10리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파리의 양이 5000장이 된다는 거죠. 즉 5000장의 이파리를 가질 수 있는 완성도 있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kg의 뿌리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kg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왜? 우리 분갈이 할 때마다 열심히 뿌리를 자르잖아요. 자르고 다시 키우고 자르고 다시 키우고 하는데, 그 잘린 양들이 처음에는 100kg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30kg에서 40kg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는 완성도는 그대로인데 밑에 뿌리만 현저하게 낮아지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분갈이하고 나서 나무가 망가지거나 도중에 좀 가지가 마르다든가 여러 가지 이상현상, 또는 더 이상 장가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든가 완성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키로수가 낮을 때는 정말 재밌게 나무가 참 만들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안 만들어지고 퇴보하거나 무너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분재가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분재인이 말하는 한 3, 4년 차 되면은 겪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화분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건 위에서 인공사진으로 그냥 찍은 모습입니다. 사각 화분의 윗모습과 옆모습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분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뿌리의 상태를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의 안의 상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분갈이 시기가 거의 다가온 나무이기 때문에 배수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배수가 안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2층입니다. 자, 2층은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물을 줬어요. 위에서 물을 주고, 또는 비도 맞고 장맛비도 맞고 거름도 올려놓고 여러가지 낙엽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외부 요인에서 여기가 되게 딱딱해졌습니다. 예. 일명 좀 정지라가 됐다는 거죠. 또는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거름 성분들이 끼어서, 또는 좀 약간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들어가요. 물을 줬을 때 얘네들이 방어막이 돼주면서 물이 튀겨져 나가거나 장시간 물을 주지 않으면 밑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여기까지 도달했다 하더라도 물이 잘 안 빠져나가요. 왜? 공기가 쉽게 빨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공이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잘 안 빨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층이 이 분재 배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약 5mm에서 1cm 정도, 이걸 이제 오염 부분이라고 하는데, 분갈이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제거해주고 나면은 위에 공기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밑에가 배수가 잘 안 되더라도 공기가 잘 흡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터줘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자,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인데 옆에서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네, 결국 가해죠. 가해 뺑 둘러서 지금 이 뿌리들이 계속 뺑글뺑글 돌았어요. 뿌리들이 안 자라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한정없이 돕니다. 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이렇게 밑에 물이 많이 고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비대하게 발달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뺑 둘러보면서 엄청나게 발달돼 있고,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은 상층부가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많이 돌까? 굳이 이렇게 많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나무들이 살기 위한 숙명적 행위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분갈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뿌리를 유일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고, 오염된 구간은 따로 있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 시에 이 오염된 구간만 건드려서 뿌리를 해체해주고, 이 안의 구간은 가급적 파괴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용토를 다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다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뿌리의 총 길이가 10kg네 100kg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1kg도 안 돼요. 나머지 99kg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뿌리의 망들이 얼기설기 섞여져 있는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흙들을 함부로 자주 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해 돈 뿌리는 전체 총 길의 양의 3kg, 5kg밖에 안 되는데, 내부의 뿌리가 엄청나게 얼기설기 섞여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분갈이 하면서 깨트려서 그 부분을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배수가 잘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이 가해 여기 5mm, 7mm 정도 걷어내고, 가해 아까 돈뿌리 잘라내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무는 1, 2년 정도는 배수에는 절대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총 연장 길이를 어떻게든 훼손시키지 않고 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먼저 제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해, 이런 식으로 가해 뿌리를 잘라냅니다. 자, 가해 뿌리를 잘라내고 나서 안에를 비춰보시면 용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있습니다. 불과 2, 3년 안에 용토가 오염될 수가 없어요. 용토 구사를 잘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안에 이렇게
입자가 살아있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서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층부 물 주면서 타격받았거나 바닥에 뿌리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 뿌리를 이렇게 한번 일단 간단하게 제가 잘라 볼게요. 그리고 밑에 뿌리도 많죠. 한번 제가 한 밑에 뿌리는 한 이 정도 기준으로 한 5mm에서 7mm 정도 잘라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용토가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와 밑에 뿌리만 자르고 위에는 마지막에 이끼로 오염된 부분 있죠. 이거는 대나무 젓가락으로 살살살 긁어서 오염된 부분을 파헤치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살아있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 가에 안 좋은 도장한 뿌리들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밑뿌리도 잘랐죠.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안에 내각 쪽에 남아있는 뿌리들만 남게 되는데, 자, 뿌리들이 구태 왜 가해로 계속 도장하면서 도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뿌리가 성장을 하면은 뿌리가 성장하는 뒤에 뿌리털이 나오고 그 뿌리털들이 물과 공기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물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털이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가질 않아요. 길어야 7일에서 10일 지나면은 지네들이 또 도태가 돼요. 왜 도태를 시키냐면은 그래야 뿌리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이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돌 수 있는 데까지 돕니다. 이게 돌므로써 자기들이 위에다 댈 수 있는 물의 양을 또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의 근원은, 그러니까 이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은 안에 내각의 뿌리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즉 안에 뿌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밖에 뿌리들은 도장된 뿌리라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도장된 뿌리는 우리가 끊어줌으로써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고, 다시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은 또다시 형성돼서 또 외곽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 역할을 하는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층부에 보면 가지들이 엄청 자라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잘라가면서 필요한 형태로 우리가 분재를 만들어 가듯이 뿌리도 그러한 형태로 도장된 뿌리들은 희생지 역할로, 희생뿌리 역할로 키워내서 잘라내고, 이 안에 뿌리, 즉 밖에 뿌리들이 많이 자라야 안에 뿌리들이 많이 찰 수가 있습니다. 밖에 뿌리, 뿌리가 돌지 않고서는 이 내각의 뿌리들이 절대 양이 증식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이 내각의 뿌리를 얼마만큼 많이 보존하고 뿌리의 총 연장 길이를 가져갈 수 있는가가 바로 상층부의 분재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나무를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 장가지를 많이 늘리고 싶다, 뭐 어떻게 좀 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내각에 있는 뿌리의 총 길이 양을 늘리는 작업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장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나무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 안에를 흙을 털어내셔서는 안 돼요. 단 털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용토가 전체적으로 손상이 됐을 경우, 뿌리의 상태가 굉장히 약한 경우, 또는 뿌리가 이상 징후로 해서 산소 부족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뿌리가 형편없이 약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용토를 다 걷어내서 다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시작을 하지만은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 나무의 도중에 이 가운데 영역의 뿌리를 털어버리면 나무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층부에 물을 댈 수 있는 메커니즘이 파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온전한데 왜 뭐 흙만 털었을 뿐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주민이 500명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신의 권한으로 마을에 있는 집을 모두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 있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과연 그게 안 죽인 걸까요? 그 사람들이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 집, 옷, 그런 것들을 모두 뺏고 파괴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마음껏 살아라면 그들이 정말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먼저 생존에 직면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다시 집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유흥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절대 꿈을 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괴하게 되면은 이들은 다시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장 활동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구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잎에 물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생존 싸움에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단위를 걸쳐서 분갈이 때마다 조금씩 갱생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목류에서는 저곡토라는 용토가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마사로만 사용했을 때랑 상황이 틀려요. 예전에 마사로만 사용했을 때는 정말 분갈이를 3년 4년 안 해버리면은 안에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끄집어내지도 않고 실제로 끄집어내면 뿌리가 다 절단 나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지금은 좋은 용토들이 많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뿌리가 손상되는 상황이 거의 없고 안에 거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실습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성도를 우리가 추구하는 나무라면은 방음용 같이 그 정도만 털어서 하시는 것을 추구해 드리고 완성도가 없는 나무 또는 약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는 용토가 안 좋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 털어서 다시 갱생할 수 있는 방법, 즉 완성도가 극에 달한 나무 또는 완성도를 향해 가는 나무, 소재의 경우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로 분갈이를 하면서 그 패턴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패턴에 맞는 용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왜 그 용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충부에 오염된 한 3mm에서 5mm 정도 윗부분을 털어낸 부분이고요. 옆에 다 잘라내고 밑부분 잘라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뿌리양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완성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면 지금보다 한 서너 배 정도 응축력 있게 뿌리가 밀집이 돼 있어서 용토가 아예 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뻐성뻐성한 상황입니다. 뿌리들이 아직 용토들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허물어도 뿌리가 용토 자체가 일부 무너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잘 배양해서 뿌리의 양을 훨씬 많이 증식을 시켜야 위에가 좀 더 완성도 있는 배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안에 있는 뿌리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이 용토 다시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보통 수입되는 나무들 보면은 용토가 다 털려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약간 좀 보대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초기화해서 마을을 짓고 어떻게 보면은 재건하면서 잘 구슬려서 다시 완성도를 높여야 가는 도중이어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또 분갈이 배수 안 된다고 또 홀랑 까서 다 털어버리고 또 1년 지나고 나서 또 털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계속 삶이 파괴가 되면서 상충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지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는 나무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소중하게 그들도 몇십 년을 투자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뿌리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완성도가 나온 건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분갈이를 하다가 나무들이 많이 망가져 버리는 사례들을 절대 없도록 하셔야 분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나무 또는 완성도가 아예 없는 나무들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여주고 용토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